안녕하세요. 쭈꾸 삐리삐리삐리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쭈꾸비입니다. 쭈꾸비 퇴근할 건데요. 먼저 시동을 걸고 주차 중 충격 감지 녹화 비가 옵니다.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네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스포츠 모드를 써서 그냥 일반 주행을 했을 경우에 과연 차는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냉간 시동이 걸렸고요. 1500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예열 그렇게 오래 안 하셔도 돼요. RPM 떨어지는 거 보고 천 초반대로 떨어지면은 서서히 달린다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후열도 마찬가지예요. 후열도 비슷해요. 지금은 1300 정도 해서 했는데 이제 1200 정도 떨어졌어요. 네, 저는 이제 갑니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행 모드는 저기 앞에 신호 대기에 가서 해볼게요. 원래는 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고속도로로 확 달려볼까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비교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국도 항상 다니던 길을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요놈의 투싼이, 저는 투투죠. 아이고 그냥 막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오늘 비도 오고 진짜 피곤합니다. 꾸꾸가 빨리 찾으면은 참 좋은데 말이죠.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고 해서 주행 스타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행 스타일은 평상시 그대로 하고, 자, 드라이브 모드를 내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바뀌었어요.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가 아닌 스포트 모드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어떤 반응을. 물론 고출력을 사용을 하겠죠. RPM이 잘 올라가겠죠. 그런데 일반 주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스포츠 모드를 해도 크루즈 컨트롤을 걸었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하니까.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전자가 악셀링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게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면 얘가 온전히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컨트롤도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하는지. 자, 아직은 그렇죠. 달리질 않으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RPM이 좀 더 쉽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언덕길 같은데 경사로 올라가실 때 스포트 모드로 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 봤자 RPM만 올라가지 기어 변속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희 집이 항상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게 변속을 못하고 RPM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으로 바꾸면, 3단으로 이게 기아가 변속이 되면은 좀 더 적정 RPM, 좀 정숙한 RPM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2단에서 계속 2000rpm이 넘는 3000rpm 가까이 가는 그 회전수를 가지고도 계속 변속을 못하고 올라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시끄럽죠. 빵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다 엔진 터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 무렵 때 헬기 소리도 비슷하게 났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헬기 소리 이거 초반에 못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패들 시프트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 전에는 패들 시프트 사용 안 했어요. 그냥 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겼었는데, 아니요, 초반부터 확실히 고RPM을 써주니까 엔진에서 잡소리가 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당당당당. 제 글 중에 제일 초반에 보면은, 초반 글 중에 보면은 그거 있어요. 엔진 소리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녹음을 따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그 소리 들으면은 엔진 소리에서 저 멀리 어딘가에서 헬기가 날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첨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행히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고 이제 저RPM 위주로 길들이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잡혔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소리가 더 커지지 않고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또 다른 분 같은 경우, 차르님 같은 경우에도 16,000 넘고서부터 지금 소리가 나셨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죠. 저도 날 수 있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반에 나는 소리를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은 좋겠고요. 소리 혹시 나시는 분들이나 소리 나는 거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미연에 방지해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패들 시프트 저는 초반 길들이기 때 좀 적극 사용을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그래요. 사실 다른 차들은 모르겠어요. 저기 디젤이나 가솔린 DCT는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자, 스포트 모드지만은 배터리가 차 있는 경우에는 서행을 할 때 엔진 개입이 안 됩니다. 계속 모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주행, 일반 주행, 자기의 주행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모드만 바뀌었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스. 아우.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RPM 이라고 하기보다는 얘가 이제 악셀링을 쭉 하고 RPM이 올라가면은 기어 변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어 변속이 되는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RPM까지 올려서 기어 변속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좀 평지에서 제가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변속되는 걸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알겠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 영상도 재밌죠? Are you fun? 楽しいんですか? 갑자기 뭔
헛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래도 이거 분명히 그럴 거예요. 디젤이나 일반 그냥 내연기관 차들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얘는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모터가 자꾸 개입을 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이게 감은 제가 스포츠 모드를 정말 오랜만에 이걸 모드를 주행을 해보다 보니까 감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감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냥 일반 주행 스마트 모드나 에코 모드로 했을 때 RPM 그 속도랑 RPM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랑 스포츠 모드랑 내리막.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따가 좀 이제 고속으로 갈 때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오 화면이 너무 돌았니? 여기까지 와야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이곳은 양산입니다.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죠. Why? 퇴근하고 있거든요. 저는 퇴근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야 되거든요. 꾸꾸도 봐야 되고 쭈쭈도 봐야 되고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이럴 때 순간이동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오늘은 제가 퇴근을 하는 도중에 주절주절 헛소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주차 영상을 말이죠. 응? 주차 영상을 말이죠. 그 하는 거 벽이 있는 곳에 바짝 붙이는 팁 알려드리려고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원래 제가 장모님을 발에다 드리고 확실히 빨라요. RPM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요. RPM 반응이 확실히 빨라지긴 해요. 그리고 RPM이 더 돌다 보니까 그렇죠. 엔진이 더 도니까 배터리도 금방금방 잘 차네요. 아주 그냥 오늘은 이거 풀 한번 채워지겠는데요. 풀 채워지면은 자동으로 차단될 건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와 벌써 여기까지 찼다고? 연비 와 장난 아니네요. 잠깐 이쪽으로 돌을래? 예스. 연비 지금 9.8 나왔습니다. 네, 순간 연비죠. 보통 여기까지 와도 10몇
10 초반대까지는 나오는데 10을 못 넘었어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악셀을 깊게 밟지 않아도 다른 모드에서 깊게 밟는 것처럼 RPM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밟아오던 깊이만큼 밟고 있겠죠. 그런데 RPM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저도 예전에 초반에 그 스포트 모드 사용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그냥 좀 빵 달릴 때 그때 쓰고, 초반에 저희 집 언덕길 올라갈 때 스포트 모드로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그 후로는 사용을 안 했죠. 스포트 모드 뭐 사용할 일이 있어요? 그냥 스마트로 해놓고 맞춰서 달리면 되는데. 그러면 알아서 뭐 스포츠 모드, 스마트 스포츠 모드로 가든지 스마트 에코 모드로 자동으로 자기가 이 세팅이 됩니다. 운전자의 환경을 뭐 학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셀을 어떻게 밟는지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얘가 그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 에코, 스마트 스포츠라고 하겠죠. 일단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얘가 뭐 내가 항상 어떻게 주행을 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누군가 그렇게 다른 분이, 회원분이 답글을 달아주셔서 라고 설명서 읽어보니까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 전기가 많이 있는데 전기 모드에서 떨어졌네 벌써. 확실히 스포트 모드니까는 모터 개입이 훨씬 약합니다. 모터 개입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 정도, 아까 그 정도로 그 속도로 왔으면은 분명히 전기로 분명히 돌아왔어요. 배터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네요. 오케이, 오늘 아직 풀충전까지 가보자. 오늘 그래, 응? 어떻게 되나 보자.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제가 풀충전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단속 지점입니다. 나 이놈의 자식, 안전 문자가 와서 끊겨버렸어요.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신나게 떠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띠링 소리가 나더니 저의 흐름을 방해를 했어요. 이놈의 자식. 뭐 아무튼 60까지는 어이구 아이구야, 기어 변속을 안 하니까는 3000 rpm을 넘어버리네요. 3000 rpm 가까이 가네요. 3000 rpm 넘었었나 방금? 3000 안 넘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히스테리 구간에 빠진다는 거는 이거 프로그래밍 쪽으로도 좀 그렇잖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가 아마 이럴 거예요. 더 이럴 거예요. 고 RPM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스포트 모드 라스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처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확실히 RPM 올라가는 게 빨라요.
이제 좀 얘랑 좀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느낌이 오네. 아 맞아, 그거 해본다는 게, 뭐 저기 밑에서 해보면 되죠, 평지에서. 야야야야, 아이고야, 마 여기서 이렇게 벨벨거리면 어떡해. 이 정도, 아이고, 예, 자꾸 속도가 떨어져서, 평상시 같았으면은 아마 전기 모드로 달렸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그랬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스포츠 모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엔진이 계속 돌고 오면서 저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져서 기어 다운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언더기어이에요. 제가 원래 여기서 패드 시프트로 사용하는 구간이에요. 자, 봐요. 자, 3000rpm까지 가까이 가서 변속이 됩니다. 4단이 5단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볼까요? 5단도 지금 이거 한번 더 눌러봐요. 자, 또 떨어졌어. 아까 4단이었구나. 5단에서 똑같이 2200rpm이 넘었는데 변속을 못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고 또 이게 눌러지네요, 그냥. 나 참. 죄송합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네, 재난 안전 문자가 계속 와요. 아이고, 자동으로 빨리 바꿀 걸. 그거 갑자기 신경 쓴다고?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게 수동으로 바꿔놓고 악셀링이 없잖아요. 이렇게 재난 안전 문자 싫어요. 그만 보내주세요. no. 왜 자꾸 끊기게 해. 이게 살짝 짜증났습니다 지금. 예? 재난안전 문자 확 그냥 스톱 시켜버리니까 그냥 계속 와요. 제가 이제 양산에서 부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부산에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얘기하다 끊기고 계속 그러네요. 무슨 얘기하다 그래 지금. 나 진짜. 뭐였지? 내리막길에서 패들 시프트로 기아를 변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리막길이니까는 악셀에서 발을 뗐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주행을 하고 있죠. 계속 수동 모드로 갑니다. 계속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어이구야, 얘는 왜? 아니 전기를 써서 가면 되지. 지금 거의 풀 충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가 그 모터를 안 돌리고 계속 지금 이게 40km인데 왜 이렇게 당황스럽네. 모터가 개입이 안 돼요. 모터를 개입시켜도 될 만한데 스포츠 모드로 와서 그런가. RPM이 계속 요동을 칩니다. 40 이상만 되면 얘가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스포트 모드 끄고 싶네요. 이거 그냥 고속도로에서나 써야겠네.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가 이제 일반 도로잖아요. 50도로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뭐 스포츠든 뭐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놈의 자스이. 뭐 잠깐 나를 짜증나게 했어. 투투 스포츠 모드 좀 바보 같은데 내가 스포츠 모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해볼까? 조금만 앞에 봐. 여기 앞에 봐. 앞에 봐. 그래. 아, 머드가드를 빨리 달고 싶은데 그게 사이드 스텝용 순정형 머드가드가 아직도 안 나오네요. 언제쯤 나올라나? 약 그때까지는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아유, 물 튀기는 거 그대로 다 이어서 교통정보 옆구리에다 수집 간직한 채. 그래도 깨끗했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옆구리가 아주 그냥 물이 어디까지 튀겼는지.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네, 서행하고 있습니다. 약 2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까 좀 당황스러운데 내리막길에서 엔진을 돌린다고? 야, 희한하네요. 배터리가 그렇게 차 있는데도 왜 그러지? 어디서 나는 소린가요? 그래. 아까 막 얘기하다가 막 끊긴 게 많네. 응? 많아요. 아까 장모님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차하고 올라가기 전에 우쭈쭈한테 헬프 좀 요청을 해서 앞에서 좀 찍어줄래? 하고 걔는 앞에서 이제 바퀴 쪽 찍어주고 저는 이제 안에서 이렇게 더블 촬영을 해가지고 야야야야야야 하려고 그랬는데 no, 장모님이 그냥 혼자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어떻게 찍어볼까, 그냥 주차를 한 서너 번 반복하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좀 수고를 해볼까 싶지만 귀찮아요. No, no. 지금 스포트 모드로 일반 도로 주행하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일반 도로 주행할 때는 뭐 악셀이 그렇게 막 깊게 밟을 일도 없고 뭐 속도가 그렇게 올라갈 도로들이 없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반 뭐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없으면은 이제 엔진 돌아가는 RPM 회전 개수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배터리가 지금 얘는 아까부터 계속 채우고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그냥 아주 힘이 좋습니다. 배터리가 꽉꽉 차 있어요. 지금 이 배터리를 써야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놈이. 다 채워졌을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되는지
봐볼까요? 이쯤에서 졸리니까 확 깨는 졸음 번쩍 껌 통 안에 있는 사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사탕 광고 아니에요. 이거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탕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탕이게요? 비가 그쳤네? 언제 비가 그쳤지? 야, 비 그친지도 몰랐네요. 장마라서 이렇게 비가 오다 말다 하겠죠, 계속. 어제는 말이죠, 지금까지 우쭈쭈가 나 이제 중간에 이제 꾸꾸 때문에 깨고 하면은 자는데 방해되니까,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배려를 해줘서 따로따로 잤었단 말이에요. 꾸꾸 방에서 쭈쭈랑 꾸꾸랑 둘이 같이 자고 저렇게 안방에서 혼자 자고 그랬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요. 꾸꾸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안방으로 꾸꾸 매트를 옮겼어요. 그래서 어제 다 같이 오랜만에 꾸꾸 신생아 때 이후로 같이 자고 있습니다. 덕분에 새벽에 잠을 깼죠. 잠을 좀 설쳤어요. 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고 가면서 살짝 기분 좋아졌어. 뭐 그런 상태예요. 지금 기분이 좋아진 건지 이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계속 스포트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아직까지는 일반 도로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다. 현재까지는. 아마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저쪽에 또 정체 구간이 있으니까 거기 또 가다 서다 하다 보면은 끝. 단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가 이제 뭐 그게 메인이 돼버리겠네요. 뭐 지금까지는 스포츠 모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RPM이 더 잘 올라가는 느낌이다. 고RPM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연비가 거리가 15.8km고 연비는 17.2km가 찍혀 있어요. 시간은 35분을 주행했네요. 벌써 40분 가까이 주행했다고? 굉장히 피곤하게 하네. 집에 언제 가요? 이제 곧 가겠죠. 뭐 언제 가겠습니까? 집에 가고 있는데 언젠간 도착하겠죠. 자, 이제 곧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갑시다. 여기도 참 차들이 희한하게 주행하는 구간입니다. 대충 돌아서 한 군데로 다 모여요. 다 대충 돌았거든요. 근데 다 2차선으로 다 모여 차들이. 희한한 사람들 다 이렇게 끼어든다니까요. 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냥 제가 왔던 그 차선대로 오면 이게 그냥 2차선 타는 저기 전 차선이었거든요 방금이. 근데 안 그래, 다 이렇게 깔때기 같이 모여서 2차선으로 다 모여요. 이쪽 차선으로. 희한한 광경이에요. 이거 아직 60 미만이니까요. 계속 전기가 오토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초반이고 한 55km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어디 봅시다. 아이고 시작을 그냥 2600 RPM부터 시작을 때려버리네요. 600m 시속 80km. 그렇죠. 패들 시프트 사용 안 해가지고 히스테리 구간식으로 지금 살짝 경사가 져 있으니까 그래요. 자, 이제 저는 크루즈 컨트롤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80으로 세팅을 하고요. 약 자, 달리고 300m 있습니다. 시속 80km. Yes, HDA가 켜졌고요. 앞에 차량이 너무 느리게 가요. 안녕. 그래? 크루즈 컨트롤 했는데도 스포트 모드에서는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저 모터 개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스마트 모드에서 했으면은 분명히 전기로 갔거든요. 아니야.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엔진을 더 많이 돌립니다. 이게 앞차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차체가 스스로 했는데도 모터 개입이 안 됐어요.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도 이게 모드에 따라서 변화가 있긴 하네요. 다릅니다. 약 600m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이건 차이가 확실하게 나네요. 보통 80km란 말이에요. 이 도로에서 그렇게 뭐 경사가 있는 곳도 아니고 완만하게 가는데, 평상시 때는 배터리가 있으면은 전기로 가는 모토로 항상 주행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것도 웃겨. 어차피 지금 회생제동으로 충전이 되면서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겠지만은 스마트 모드였으면 EV가 켜집니다. 안 켜져요. 지금은 스포트 모드이기 때문에. 왜? 과시하고 싶어? 와우, 곧 풀충전이 또 가까워집니다. 완충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 지금 크루즈 컨트롤로 달리고 있어요. SCC라고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저기서 이렇게 앞에 차들이 빨간불이 켜져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해서. 그럼 저도 미리 밟아주세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을 켰다고 해서 가만히 내비두지 말고, 가만히 냅뒀다가 앞에 다 와서 얘가 이제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덜컹거리겠죠. 그러면 이놈 차가 이게 하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니 뭐니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아주 개판이다 어쩌다.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뭐 그렇게 진짜 지가 눈이 달려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별 수 없는 기계니까 사람의 그 감각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전기로 이게 서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킬게요. 활성화 시킬게요. 크루즈 컨트롤. 그렇지. 이제
서행이니까. 좀 조용히 할게요. 이제 뭐 집에 거의 다 와 가니까 뭐 한 5km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껐어요. 그래서 지금 송풍 모드로 돌리고 있습니다. 앞에 소나타인가요? 제네시스라고? 제네시스라고? 소나타 같은데? 제네시스인데 무슨 고장이 났나봐요. 네, 서있네요 갓길에. 배터리가 풀 충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억지로 풀 충전을 시켜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네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게 풀충전이 되면은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이 된다면서요. 왜 차단을 시킬까요? 그냥 모터를 적극 개입시켜서 배터리를 빨리 소진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지?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충전이 안 되게끔 차단이 돼서 회생 제동이 안 걸리고 엔진만 그냥 주구장창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뭐 어느 분 글을 보면은 이게 풀충전이 될 경우에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하는데 엔진 브레이크가 왜 걸릴까요? 직접 언제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번 풀충전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차가 직접 한번 또 경험을 해 봐야겠네요. 오늘은 더 이상 못해요. 도로가 이런데 노우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풀충전을 못 시키니까 다음에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이 될지도 몰라요. 고속도로로 퇴근을 하면서 한번 밟아보죠. 고속도로 타면은 풀충전 금방 될 거예요. 일반 국도 타고 고속국도를 타고 오는데도 금방 탔단 말이에요. 아까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이런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결과는 뭐 이제 뭐 의미가 있을까? 잡담이나 하죠. 무슨 얘기 해볼까요? 아이고야 브레이크 좀 스무스하게 밟지 못하겠니? 이렇게 꼭 나 잘까봐 잠 깨우려고 그렇게 덜컹거리는 거야? 안 잘게. 안 잘 테니까 브레이크 좀 스무스하게 버터같이 밟아줘요. 출발도 갑자기 그냥 못 꺾이게 하고 브레이킹도 그냥 인사하게 하고 초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오드님 지금 이제 뭐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오드님, 얼른 받으러 와요. 지금 제 차에 실려 있습니다.
콘솔 트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예스 내가 투싼인가 투싼이 나인가. 제품 이름이 이렇습니다. 보내신 분이 콘솔 트레이시고요. 보신 분들 계시죠? 송장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아주 웃기죠? 소소한 웃음? 크루즈 컨트롤을 껐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도 끌 겁니다. 왜 징징 소리가 계속 나니까 거슬리거든요. 렉스턴 G4 내 안에 나 내 안에 너. G4구나 G4. 응? G4야 확 구워버리려니까 내 눈의 불빛으로 너의 그 G4를 구워줄 수도 있어. 지금 연비가 19.1이 나오니까 그냥 일반 출퇴근길에서 뭐 가다 서다 반복하거나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 많지 않으면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해도 차이가 이런 패들 시프트를 아예 사용하지 말아볼걸. 이게 저기 습관이 돼가지고 패들 시프트를 이런 근데 안돼. 이게 진짜 습관이 돼가지고 엔진이 RPM이 높게 웽 하는 소리가 들리게 돌아가면은 자동적으로 손을 탭을 해버려요. 그냥 400m 앞 교통정보 수집 손을 묶어놓고 구간입니다.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비교는 아니죠. 제 평상시에도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주행을 하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 더 비교가 잘 되는 거겠죠?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 때도 제가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비교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 때도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니까 비교가 확실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겠죠? 맞아요? 저 왜 그러죠? 왜 정신이 오락가락? 가락오락? 지금 보통 일반 평상시 때 약 200m 하고는 연비가 수직 구간입니다. 한 2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오면은 21km? 21km? 2km? 뭐 잘 나오면 2km? 그냥 아니면 1km? 그냥 연비주행, 저는 연비주행 신경 안 쓰고 그냥 주행을 하는 편이에요. 연비주행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거 숫자에 노예가 되긴 싫어요. 그러면서도 숫자를 보고 있지만 이게 뭐 연비주행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데 한 25km 정도, 지금 24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21km 정도 항상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막 제가 진짜 고속도로에서 미친듯이 달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4km 정도 왔고요. 연비는 19.8이에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는 일반 주행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지금 영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저희 집 언덕, 제가 스포츠 모드로 주파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뭐 언덕길을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시라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RPM이 올라갔는데도 고 RPM에서 기어가 변속이 되지 않고 언덕길에서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라는 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스포트 모드를 사용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달아주시지 마시고 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좀 부연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질문자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딱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스포트 모드를 왜 사용을 하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 첨언을 드리자면은 첨언이에요. 발음이 좀 이상한가? 첨언이에요. 첨언을 드리자면은 스포트 모드를 사용을 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도 히스테리 구간은 변함이 없어요. 기아가 변속이 안 됩니다. RPM은 올라갈 뿐이에요. 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집 앞에 올라갈 언덕이 히스테리 구간이어서 2단에서 3단으로 변경을 못하고 계속 RPM이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더 속도를 높여서 RPM이 더 올라간 상태라면은 속도가 더 올라간 상태라면 당연히 기어가 변속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 평지에서 변속이 될 타이밍인데도 언덕에서 얘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바퀴에 걸리는 저항을 계산을 제대로 못해요. 히스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변속을 못합니다. 스포트 모드를 사용해도 똑같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랬는데 얘가 기어 변속을 하면 어떡하죠? 어우, 이런,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제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제가 틀린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거죠. 저는 초반에 그 구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엔진의 고RPM까지 너무 올라가는 게 싫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서는 안 되죠.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죠. 크루즈 컨트롤까지 사용을 하면서 40km까지 세팅을 해서 한번 주파를 해보고 했는데도 히스테리 구간은 여전히 히스테리 구간이었어요. 기어 변속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포트 모드까지 사용을 해봤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히스테리 구간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결국에는 이놈의 차도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헬기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소레토에서 헬기 소리가 한참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고RPM 아직 길들이기가 안 됐는데 고RPM을 너무 때리면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해서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RPM 위주 2000rpm 미만에서 이제 거의 주행을 하는 스타일에 주행을 했죠.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기어 변속을 좀 빠르게 해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2500rpm도 잘 안 넘어요. 하이브리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모든 차량이 아니에요. 디젤 같은 경우는 뭐 RPM이 더 적겠죠. 가솔린이니까 지금 뭐 2000rpm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디젤이 RPM이 더 낮게 돌죠? 아닌가? 근데 디젤을 뭔지 너무 오래됐나? 아, 디젤 바꾼 지 얼마 됐다고 RPM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다 와가메라. 여기서 저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 안 할 거예요. 참아야 된다. 누르지 마. 참아. 이거 손을 묶어버릴까 그냥?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아마 연비가 꽉 떨어지겠죠. 이제 RPM이 꽝꽝꽝 돌아가니까 19.7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21km의 연비를 찍고 여기 왔을 때 집에 도착하면은 19에서 20 사이에요 연비가. 주행 거리가 25km 정도 되고, 그런데 저기 잠깐 올라갔다고 연비가 1km가 뚝 떨어집니다. 뭐 더 잘못하면 막 2km 가까이 떨어지기도 해요. 오늘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모드는 주행 모드는 스포트 모드고요. 저희 집 언덕길 패들 시프트 사용해서 3단으로 40km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던 그 언덕길이에요. 그러면은 1500에서 2000 rpm 사이에 유지가 되면서 2000 rpm 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 죄송해요. 패들을 한번 눌러버렸어요. 다시 그냥 자동으로 바꿔놓고 가보겠습니다. 왼쪽 커브에 자, 주의하세요. 2000 rpm 넘었고요. 자, 2500을 넘었습니다. 자, 2000 한 800 가니까는 기어 변속을 해요. 자, 다시 히스테리 구간에 들어와서 3000 rpm까지 떴습니다. 기어가 2단으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속도 40km입니다. 자, 지금 30 한 8, 9km에 2500 rpm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바보예요, 이거는. 자, 43km, 2km 정도에 41km네요. 지금 2700, 800 사이 rpm을 가고 있어요. 이런데 스포츠 모드로 언덕길을 올라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패들 시프트 한번 눌러주세요. 3단으로 떨어지고 쫙 1500 rpm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탭, 탭, 탭 계속 유지해주세요. 지금 1600 rpm. 자, 1500 rpm 떨어졌어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스포트 모드가 아니에요.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 제가 막 이렇게 지적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해서 엔진 RPM 너무 무리하게 안 돌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3000 rpm도 무리한 rpm 수준은 아니에요. 레드존 그러니까는 6500 이상, 이 차 같은 경우에 6500 이상이 지금 레드존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이상이 그 존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하는 허용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기름도 안 나오는 거리에서 나라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RPM을 소비하면서 기름을 쓰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집에 다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주차 기둥을 끼고 주차를 하는데 저 주차 기둥을 이용해서 바짝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자, 주차 라인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삐딱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핸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왼쪽으로 끝까지 돌렸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은 지금 바퀴를 아마 지나쳐가지고 딱 걸렸어. 뭐에 걸렸냐? 바퀴에 걸리는 거예요. 벽에 저 주차 벽에 바퀴가 이렇게 쿠션 역할처럼 핸들이 쫙 끝까지 틀어져 있으니까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대각선으로 이렇게 끝까지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차체에 절대 부딪힐 수 없는. 자, 여기까지가 예고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괜히 기대합니다 그런 거 사람 부담 주지 말아요. 별거 아니라니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이 차에 공간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내 바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시는 상황에서 그걸 사용해야지. 모르고 막 했다가 앞범퍼 그냥 갖다가 들이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스포트 모드로 언덕길 주파하시는 거 말리진 않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서 고RPM 사용 안 하셔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오늘 집에 이렇게 스포트 모드로 사용을 해서 집까지 도착을 해봤습니다.
연비가 17.7 나왔어요. 한 3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래도 이게 고속도로만 주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행 스타일대로 스포트 모드를 사용을 해서 일반 도로를 주행을 하면은 변함이 거의 없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주행하는 이 차의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누가 고생을 하셨을까요? 여기까지 온 저도 고생을 하셨고, 여기까지 봐주신 유도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